교통사고 비용 추계에 대해서 발표할 신태희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소본, 사고명 개념 및 접근 방법, 우리의 도로교통사고 비용 추계 현황, 도로교통사고 비용 추계 방법 및 결과, 결론 이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2021년에, 그러니까 2000년 들어서 최초로 2000명대로 교통사고가 감소하였고요. 2022년도에는 역대 최소인 2,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2023년도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표되었고 2022년도를 갱신한 2,551명으로 또 한 번 더 갱신했고요.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92건, OECD 평균의 1.7배가 높고요. 사망자는 5.6, OECD의 1.1배,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0.7건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2.1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지만은 이런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중하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른쪽 표에 본 것처럼 10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가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가 6.7%, 부상자가 1.7%를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통 수준은 아직 중하위권,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중하위권으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하게 된 것의 목적은 이런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가 각종 피해와 손실을 화폐 가치로 추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대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 수준이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사고 비용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사고랑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서 차에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물, 정신적 피해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 비용이라고 저희는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고 비용에는 인적 및 물적 피해 비용이 있고 사회기관 비용 등 여러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실을 사고 비용으로 추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자료 취득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를 해야지 임의적인 검증되지 않는 자료를 했을 때 이런 경제적 비용을 환산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게 인적 자본법이 있고 교통사고 억제 측면에서의 접근, 그 다음에 사고 위험, 변화 가치, 계산 방법 그 외 등등이 있습니다. 맨 표의 맨 오른쪽에 활용 국가를 보시면 인적 자본법의 총생산 손실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과거 선행 연구에서 따르면 교통사고 비용을 추계하는
목적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이고 객관적 관련 있고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는 총생산 손실법이 조금 적절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타 접근 방법의 개인 선호성 산출법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선행 연구에서도 앞에 말한 것처럼 현실적, 직접적으로 관련 측정 가능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 선호성 산출법이 복잡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편차가 크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법정 판정에 의한 산출법들을 사용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순생산 산출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교통 사고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국외 도로교통 사고 비용 구성 항목을 이제 보시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비용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항목에서도 그 도로교통 사고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실정에 맞는 자료 취득 방법들이 있고 확보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보시면 구성 항목들이 각각 좀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고 비슷한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 보면 간접 생산 비용이나 자원 손실 비용, 영국의 인적 비용, 생산 손실 비용, 미국의 의료 비용, 임금 및 생산 손실 비용, 일본의 미적 손실, 부상 손실 등등 이런 부분 직접적인 그 비용을 추계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같은 국가라도 미국에서 보시면 NSC에서는 약 669조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고 NHTSA 같은 경우는 456조 원. 같은 국가지만 같은 방법을 쓴다 해도 추계하는 항목이나 추계하는 목적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로교통 사고 비용을 추계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고 비용을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사고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 앞에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총생산 손실대사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도로교통 사고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자료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전체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보험사 자료를 모두 확보해서 자료를 도로교통 사고 비용을 추계하게 되었고요. 여러 항목 중에 당사자의 직접 손실을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간접적인 그런 거는 이 발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면 당사자의 직접 손실 중 인적 피해 비용, 의료 비용, 피업 손해 비용, 생산 손실 비용, 물적 피해 비용의 차량 손해 비용, 대물 피해 비용 총 이런 5가지 항목에서만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하트니언의 일반 공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추계하였는데요. 개념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근로 가는 기간을 평균 수명까지로 가정하여 총 소득을 일정 할인율을 고려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표 중에 노동 생산 변화율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하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활용했고요. 값은 0.014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에서 할인율 0.045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평균 수명에서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8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이제 추계한 결과를 보시면 2022년 우리나라
약 22조 8,337억 원으로 집계 되었고요. 항목별로 보다 보면 인적 피해 비용은 약 10조 8,574억 원, 물적 피해 비용은 약 11조 9,763억 원이 나왔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이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추계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통사고가 단순히 감소한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사고에 발생하는 그런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컨주소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걸 산출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국민 총소득 2,193.5조 원의 약 1%,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2,161.8조 원의 약 1.1%, 국가예산 607.7조 원의 약 3.8% 수준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OECD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하지만 그 교통사고에 대한 규모가 그리고 국가예산이나 총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예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할 때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분배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추계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런 걸 한다고 해도 홍보나 이런 게 없으면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맨 오른쪽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하고 있고, 중간에서 보면 교통사고 절간 편익이나 이런 산정할 때 기초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여러 교통안전 사업에서 어느 부분 비중을 예산에 대한 비중 이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발표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교통안전에 대한 기관이나 전문가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든 다 접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